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댓글로 요청해 주신 겁니다. 소나타와 그랜저의 연료비 차이와 활부 금액 차이를 계산해달라고 하셔서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거 요청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찾아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추가해서 어제 출시된 BYD seal 전기차를 전기 택시로 뽑았을 때 연료비와 월 활부 금액도 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준은 소나타가 공인연비 9.5, 그 다음 그랜저가 공인연비 7.8입니다. 소나타가 가격은 2,595만원에 부가세 환급받고 2,359만원 기준으로 계산했고, 그랜저가 3,712만원. 그랜저가 저렇게 비싼 차인가요? 죄송합니다. 관심 없어서 몰랐는데 엄청 비싼 차네요. 그 다음 부가세 환급받고 3,374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BYD C이 앞에 영상에서 계산한 것처럼 차값이 3,990만원이고 보조금 다 받으면 부가세 환급까지 해서 3,131만원 시구매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순수한 연료비 차이, 두 번째는 차값을 60개월 풀할부 때릴 때 차이로 계산해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애매한 게 이걸 공인연비로 하면 우리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걸 알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임의로 얼마로 계산하면 그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공인연비에서 1kg 뺐습니다. 그래서 소나타가 8.5, 그랜저가 6.8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행하는 연비예요. 하지만 정차 중에 시간이 길죠. 우리 택시는. 일반 자동차들은 정차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걸어놓지 않잖아요. 시동을. 근데 우리는 정차하면서 시동을 걸어놓는 공회전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게 몇 시간씩 되죠, 하루에. 근데 그때 아무래도 2000cc 엔진보다 3500cc의 그랜저 엔진급들이 연료를 더 소모하겠죠. 마찬가지로 복합연비 공인은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우리 택시는 도심에서 서다 가다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렇게 서다 가다 하는 경우가 많을 때 차가 좀 더 무겁고 엔진이 크면 연비가 좀 더 차이가 내려가고 벌어집니다. 즉 도심 구간의 주행 거리가 길면 길수록 소나타나 그랜저에서 공인연비보다 차이가 좀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단순 계산한 거고, 실제는 이거보다 그랜저가 좀 더 벌어진다,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믿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밖에 차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LPG는 이제 오늘 전국 평균이 997원이고 이걸 보조받고 대략 한 820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1년 주행거리 7만 킬로라고 할 때, 자, 소나타가 일단 7만에 연비 기준 8.5로 잡고 8,23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냥 8,235리터 곱하기 보조받은 820원으로 계산했을 때 675만 2,070원, 700원. 그러니까 675만 원이 소나타가 1년 1만 킬로 연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걸 그랜저로 계산했을 때 대략 844만 원. 그래서 4만원, 675만원, 대략 요 정도 차이. 다만 실제는 그랜저가 좀 더 들어간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차이는 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7만 킬로 기준으로 1년에 169만원의 연료비 차이가 난다. 그러면 169만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4만원 차이.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이건 기준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적게 느껴지고 이거보다 실제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 달 25일 근무일 기준으로 한 달 14만원 차이를 하면 하루에 약 5천원. 그래서 그랜저 대비 소나타를 탈 때 하루에 한 연료비 5천원을 아낀다라고 공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 요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 요거보다 좀 더 벌어지겠고, 요건 연료비죠. 여기에서 정비 비용도 당연히 3500cc니까 엔진 오일 교환하는 것도 비용이 더 비쌀 것이고, 미션 오일이나 전체적으로 정비도 그랜저가 더 비싼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비쌉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하루 연료비 충전이 어느 정도냐라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달 56만원인데 이걸 2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2.24만원. 그러니까 소나타가 하루에 22,000원 정도가 들어갈 때 그랜저가 28,000원. 근데 체감상으로 요거보다 그랜저가 좀 더 들어갑니다. 차이가 요거보다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사님들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평균 내면 하루 기준으로 만원에서 15,000원. 손님 한 명에서 한 명 반 정도 더 모시면 연료비가 된다 라고 주로 얘기하시죠. 반면에 똑같은 매출 기준으로 소나타는 손님을 한 분 덜 모시고 퇴근해도 매출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랜저는 2일을 타는 게 애매해요. 대략 한 1.5일 정도 타는 게 가능하고, 근데 소나타는 충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타는 기사님들은 2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일 일하고 충전하고 2일 일하고 충전하고 이래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충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일까지 충전하지 않고 일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그 연료 효율 대비 가스통 크기로 본다면. 그래서 요 차이가
사실 조금 더 큽니다. 아무래도 충전을 좀 더 자주 해야 되겠죠. 반면에 소나타는 연료비도 적게 드는데 충전 주기도 좀 귀찮으면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최대한 길게 타면, 물론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불 들어와서 충전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한 2일에 한 번씩 훨씬 길게 가스 넣으면서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차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가스 충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나타 타시면 뭐 하루는 건너뛰고 2일에 한 번씩 충전 가능하다. 하지만 그랜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사실상 충전을 해야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랜저는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돈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충전도 자주 해야 되고 여러모로 귀찮은 게 많다라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묻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활부를 좀 더 추가를 해보죠. 자, 풀활부. 이게 왜 풀활부를 합니까? 이자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택시를 해보면, 특히 이제 개인 택시를 해보면 게을러져요, 사람이. 이게 한 2년, 3년 차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4, 5년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반복되는 일에 사람이 약간 뭐랄까 무료하게 되면서 게을러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을 다시 한번 꽉 쪼아주는 게 뭐냐면 활부예요. 우리는 어디 간섭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 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 활부를 만들면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돈은 있어. 현금은 뭐 얼마든지 여유 있어. 근데 무조건 그냥 차 살 때 최대한 대출 기간 길게 해서 풀활부 뽑아버리는 기사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좀 느슨하고 좀 사람이 좀 긴장감이 없었는데 다시 긴장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60개월 풀활부로 땡기면 자, 소나타 기준으로 대략 한 달 39만 원의 활부금입니다. 그 다음 그랜저 기준으로 똑같은 시점에 56만 원의 활부금입니다. 그러면 활부에다가 연료비 차이까지 감안하면 소나타가 한 달 기준으로 연료비 56만 원에 60개월 풀활부 했을 때 한 달 39만 원 하면 95만 원입니다. 그 똑같은 기간에 그랜저가 똑같이 뽑으면 126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한 풀활부까지 땡겼을 때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의 차이, 여기에서 또 빠져 있는 게 정비 비용, 그 다음 보험료, 그런 것들까지 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랜저나 K8은 이제 저는 기사님들이 뽑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그랜저나 K8은 너무 사치다. 네, 택시로는. 이게 대안이 없으면 그래도 그랜저 K8의 장점이 있죠. 크고 대형 세단에다가 손님들이 좋아하고 고속에서 좋고. 근데 그 시장을 저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 생각하면 중국산 세단들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힘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고 아마 중국산 세단 같은 것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자, 어제 나온 BYD C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7만 킬로 똑같이 탄다라고 할 때 연비가 4.7입니다. 그러면 14,893kWh시고 이걸 최근에 이제 완속 아파트 기준으로 325원으로 계산하면 요금 연료비가 484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료비 면에서 484만 원, 소나타가 675만 원, 그랜저가 844만 원. 그러니까 그랜저는 지금 진짜 너무 많이 비싸다. 그다음 월 활부 기준으로 본다면 3,131만 원에 60으로 나누면 대략 월 52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걸 한 달 단위로 해보면 소나타가 연료비와 60개월 풀활부 했을 때 한 달에 95만 원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랜저는 똑같이 했을 때 126만 원, 대략 한 30만 원 이상이 비싸죠. 그러면 P-Seal 후륜 세단 저걸 했을 때 똑같이 계산하면 월 기준 92만 원이 들어갑니다. 차값은 소나타 대비 한 700, 800만 원 이상 비싸지만 연료비에서 이게 퉁쳐지면서 적어도 소나타의 풀활부 연료비 더한 것보다 BYD가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용기 있는 분들은 BYD 같은 경우에는 2년 무상 보증이 2년 정도 기간은 충분한 한 15만 킬로 기준으로 무상 보증이기 때문에 예전에 전기 택시를 탔던 분들이 이렇게 탔거든요. 2년 타고 또 이제 바꿔버리고 다시 보조금 받고 새 전기 택시 뽑고 다시 2년 타고 보조금 뽑고 왜 수리 안 해도 되고 중고 가격 잘 받고 그러니까 2년마다 신차를 타는 식으로 전기 택시를 많이 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값이 비싸져 버리니까 이렇게 못 타죠. 못 타는 상태에서 이제 전기 택시의 매력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BYD가 다시 예전에 그 기사님들이 2년마다 타는 그게 가능해진 가격으로는 들어온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건 용기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랜저나 K8이 좋긴 좋아요. 차 크고 잘 나가고 특히 고속에서 만족도가 높고 근데 우리 기사님들이나 특히 예비 기사님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보셨고 최근 가까운 시점에 보시는 그런 가맹 기사님들 그런 영상들은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 정도에서만 그 정도의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에서 그 가맹하고 정말 올수락으로 한 11시간, 12시간 이상씩 꾸준하게 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택시가 아니라도 뭐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돈을 많이 버실 분들이에요. 절대 그걸 보고 그게 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계속 가맹이 증가하면서 이제 콜이 기사 전체에게 평평하게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질 때 우리 기사들의 1인당 매출은 낮아져요. 대신 모두가 비슷하게 매출을 가져가는 거죠. 즉 내가 많이 벌고 싶어도 많이 벌 수가 없는 시점이 이제 점점 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우리가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쥐어짜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많은 기사님들이 뭐 택시 뭐 할까요? 차종으로 물어보면 웬만하면 그냥 소나타 K5로 기본에 가깝게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다시 매출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나타 K5가 최저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전기 택시 중에서 좀 싼 것들은 소나타나 K5의 기본보다 더 저렴하게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일반적인 현기의 전기차는 사실 비싸요. 그래서 소나타 대비로 본다면 활부까지 하면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장점이 적어졌고, 하지만 BYD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KG의 코란도 전기차 같은 것들 있죠. 소수. 그러니까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혹은 3천만 원 상한선으로 해서 전기 택시를 뽑으면 그건 똑같이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연료비 플러스 60개월 풀할부하면 소나타보다도 더 비용이 적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사들이 일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랜저나 K8을 해야 되면 그분들은 집에 가져가는 돈이 적거나, 첫 번째, 아니면 집에 똑같이 가져가려면 기존의 소나타나 K5 기사님들 혹은 저 3천만 원 미만의 전기 택시 기사님들보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손님을 1.5에서 2명을 더 모셔야 돼요. 손님 한 명, 두 명 더 모시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10시간 일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1명, 2명 더 손님 모시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생각하면 한두 명 별것 아니지만 이미 지친 상태에서 할 만큼 한 상태에서 일을 9시간 반 하냐 10시간 하냐 10시간 하냐 10시간 반 11시간 하냐, 이 차이는 거기에서 30분 1시간 차이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회복되는데 다음날 피로도도 좀 더 남아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시잖아요. 하지만 이게 막상 일을 해보시면 요 작은 차이들, 하루에 5,000원 많은 차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 드리면 그랜저나 K8이 몸이 편하고 차가 잘 나가고 크고 좋죠. 좋은데 누가 좋은 거 안 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로 생각하고 최대한 근무 시간을 좀 짧게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근무 시간을 했을 때 매출이 좀 더 높거나 그런 걸 위해서는 소나타 K5가 만만하고, 전기 택시로 할 거면 적어도 3천만 원대 정도까지, 그 정도의 전기 택시를 해야지 3천 후반 4천만 원 넘어가는 그런 전기 택시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옥매는 거예요. 과연 내년에 후내년에 전기 충전 요금이 지금처럼 유지해줄까요? 안 봐도 오를 게 뻔하죠. LPG야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아 돌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전기 택시로 계속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전기차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건 발전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똑같이 LPG나 석유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계속 감소하겠죠.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래서 LPG 가격이 크게 엄청나게 예전처럼 1,200원, 1,300원 그럴 때까지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오히려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 안에도 전기 요금, 충전 요금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지금 3천만 원 후반 4천만 원대에 국산 전기차를 쉽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생각하고 사시면 앞으로 1년 2년 뒤에 진짜 코가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라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